이 화면은 작년에 워싱턴 DC에서 화려하게 열렸던 그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메모리얼 데이가 그 현충일이죠. 미국식 현충일.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서 밴드가 몰려오고 또 군인들이 이렇게 좀 퍼레이드를 하고, 근데 사실은 뭐 다른 나라같이 군인들이 멋있게 무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날은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 줄을 이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날입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And now, welcome to the 31st Annual National Memorial Day Concert. Special messages from stars of film, theater, and television. As we honor our troops, our veterans, our military families. 올해는 행진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콘서트를 전국으로 중계하면서 PBS에서 그 사람들이 행진 대신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봤죠. 미국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죠. 특히 지금 우리 세대들에게는 미국은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동안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가 생긴 역사가 불과 200년 조금 넘은 정도인데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거쳤죠. 특히 20세기에 와서는 뭐 미국이 참전하지 않은 전쟁 거의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뭐 한 전쟁 몇 개 빼놓고는 그 정도로 그 모든 전쟁에 참여한 그런 나라인데, 미국은 그 첫 번째 전쟁이 물론 영국과의 그 레볼루셔너리 워, 그 독립전쟁이었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 보는 방법은 미국의 전투 중 사망, 그리고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 그래서 토탈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wounded는 부상자 숫자. casualty라는 건 전쟁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립전쟁이라 그래봐야 다 합쳐야 5만 명이죠. 뭐 죽고 다치고 해봐야. 물론 그 당시로는 큰 숫자일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겪은 큰 전쟁은 멕시코하고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어난 전쟁이 이제 11호,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전쟁도 많았습니다. 여기 뭐 조그만 전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코리아에서 있었던 신미양요. 1871년에 3명이 죽고 9명이 다쳐서 12명이 캐주얼티가 일어났다. 이것도 다 전쟁이죠. 대원군이 대동강에서 미군 그 함을 공격해가지고 쫓아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그 스페니시 아메리칸 워에서 필리핀에서 벌어졌던 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에서 미국 식민지로 넘어오죠. 1차 대전? 1차 대전은 미국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11만 6천 명이나 죽었고, 2차 대전 때는 40만 명이 죽었죠. 근데 이제 2차 대전을 계기로, 1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면, 2차 대전을 계기로는 이제
그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전쟁은 이제 대표적인 콜드워, 공산권과의 대립에 의한 전쟁, 그 다음에 비엔나미스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계속 이제 미국이 각종 전쟁에 인발브가 되죠. 그래서 걸프워를 지나서 사실 이게 그 밑에 보면 War in Afghanistan, 이라크 워 여기 보면 사망자가 뭐 2,200명, 4,497명, 4,500명에 육박하죠. 엄청난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예멘, 거기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쳤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비에트남 워 때는 그 전쟁 자체가 미국이 징병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반전 운동이 아주 세게 일어났죠. 그래서 히피라는 것도 그때 나왔고, 샌프란시스코니 아니면 뭐 버클리니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자. 그 가장 큰 원인은 난 전쟁에 가기 싫다였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전쟁에서 미국이 그 징병제를 폐지하고 나서 모병제를 실시한 다음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군대를 간다는 것은 선택이 된 다음에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잘 먹이고 월급을 주고 훈련을 평소에 시키고 그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가서 죽으면 그거는 자기 임무를 다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징병제일 때하고 모병제일 때는 그 전쟁에 대한 개념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However, today I stand proud, now able to read the name of my hero. Every day I try my very best to make you proud. I know you are always watching over me until we meet again. Well, Jim, killed as many refer to you. I can't believe it's been 15 years. Sometimes it feels like yesterday.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9.11, 9/11 그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그 트윈타워가 무너지고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은 사건이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부르는 행사로 미국 텔레비전에서 항상 생방송으로 중계를 합니다. 작년에가 19년째인데 19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올해가 20년이니까 이제 다시 또 더 크게 하겠죠. 제 생각에는 코비드-19 사태가 있어도 이거는 꼭 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습니다. 이 일로 해가지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또 그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에서 죽은 3,000명의 이름을 다 부르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의 전쟁에 대한 개념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넓죠. 또 미국의 어느 시골에 아무리 조그만 동네 가도 1차 대전 때부터 참전해서 죽은 자기 동네 사람들 이름을 새긴 비가 꼭 있습니다. 무슨 중앙정부 차원에서 워싱턴 DC에 큰 탑을 만든다. 그런 거와는 레벨이 틀리게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계속 보존하는 거죠. 그런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쟁을 미국하고 한번 벌렸다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가장 최근에 싸운 전쟁은 무엇일까요? 이라크에서의 전쟁일까요? 아니면 아까 잠깐 보았던 예멘에서의 전쟁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뉴욕타임스의 그 인터넷판 에디션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그 사망자 숫자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뭐 계산할 수 없는 그 로스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밑에는 그 사람들 이름이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보면은 잠깐 들여다보면 뭐 뉴욕이 제일 피해가 큰 데니까 뉴욕이 그래도 많고 그 다음에 뉴저지고 나이는 뭐 대부분 보면 80대, 90대, 뭐 70대 그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전체 사망자의 80%인가 그 정도 되는 인원이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결국 이 코비드-19의 최대 희생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다 뭐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는 없고 그 몇몇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몇 살이고 어디서 살고 있었다 뭐 이 정도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제 생각은 한 10만 명 정도 되면 끝이지 않을까 했는데 글쎄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한 12, 3만 명까지 가면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가끔 보면 여기 보면 뭐 30대,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젊은 사람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내용은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전쟁 또 그 이상 가능한 전쟁 상태이며 또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거기에 따른 그 사망자가 지금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해야 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눈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중국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이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한테 도전을 한다면 받아주자. 그리고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전쟁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 이런 일전불사의 각오를 보여주는 기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가 생긴 이후 항상 무엇인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전쟁이라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 사람이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한국에서 있었던 전쟁에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죠. 영국 사람도 그렇게 부르죠. 일본 사람도 그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을 부를 때 쓰는 이름과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쓸 때 부르는 이름은 달라야지만 그 전쟁의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영국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지 미영전쟁이라고 안 부르죠. 또 남군과 북군 간의 그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그 남부 지역이 연방에서 탈퇴하려고 그랬을 때 그 싸웠던 전쟁을 미국에서는 시빌 워라 그러죠. 내부의 전쟁.
그거를 한국에서 부를 때 남북전쟁 그렇게 부르죠. 그 남군과 북군이 싸웠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전쟁이 아니라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이렇게 불러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성격을 규정하고 또 책임을 추궁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남북 간에 있었던 그 전쟁을 분명하게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6월 25일 날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지. 미국 현충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제 아버님은 6.25 때 단신 월남하셔서 국군에 들어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작동 현충원에 누워 계십니다.